오늘은 첫 시간에 우리 이제 농작물 재보험의 마지막 부분 원해시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어서 보험의 이해, 그때 강의 때 빼먹었던 보험의 이해를 요약해서 유인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유인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가축재보험만 남죠. 가축재보험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먼저 원해시설입니다. 우리가 원해시설 공부를 할 때는 버섯 재배사하고 거의 보장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원해시설, 버섯 재배사, 얘들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할 거고, 다음에 시설 작물하고 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원해시설 버섯 재배사는 부대시설도 포함한 것이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해시설은 종합위험 보장상품이라고 그랬죠. 종합위험 보장상품.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건 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즉 시설에 종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보장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원해시설에서는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자, 우리가 배운 시설 중에 또 화재에 대해서 특약으로 보장하는 시설이 하나 더 있었어. 어떤 거? 비가림 시설. 그래서 원해시설과 시설작물은 종합위험 보장인데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고 화재는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한다는 거. 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에서 보장하는 대상 품목은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를 포함한 것과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이 부대시설이에요. 그리고 따로 원풍기나 건조기나 이런 것들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 안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동산시설로 보험의 목적물에서 제외된다 하는 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작물은 총수가 22개의 시설 작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긍정체류, 엽체류, 화해류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해류하고 비화해류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해류라면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네 가지가 화해류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비화해류로. 왜 화해류하고 비화해류를 구분을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인수제한사항에 가면 화해류와 비화해류를 혼식하여 재배하는 시설은 인수가 불가능하다 하고 나오거든요. 사례 문제가 나올 때 한 시설물에서 장미와 시금치와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다. 그랬을 때는 화해류와 비화해류가 혼식 재배 중인 거니까 인수 제한이다 하고 우리가 알려면 적어도 시설 작물 24개 중에서 화해류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버섯이 있어요. 버섯. 버섯은 우리가 모든 버섯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버섯은 4가지 종류만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가지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재배 방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온목 재배하고 덮밥, 배지 재배, 느타리 재배는 병 재배하고 균상 재배, 새송이버섯은 병 재배, 양송이버섯은 균상 재배로 길러지는 버섯만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대상 품목이고 그러면 보장 방식은 뭐냐? 자,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 또 부대 시설은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이고요. 시설 작물하고 버섯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은 보장하는 방식이 어떤다 그랬어? 자, 밭작물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 생산비 보장 방법은 자, 사고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 이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밭작물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공부할 때 보험금의 지급 공식이 보당경피, 작물 재배 면적 즉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지급하는 게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보험금 지급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시설 작물이나 버섯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공식이 비슷하겠죠. 자,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보장 방식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은 종합위험 온해시설 손해보장 방식이고 버섯 재배사 및 부대 시설은 종합위험 버섯 재배사 손해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설 작물하고 버섯 작물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자연재해 조소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 또는 버섯 재배사의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 비용을 보장하고 화재 피해는 화재 손해는 자, 특약 가입 시 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종합위험 보장은 종합위험 보장이 돼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해주고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부대시설 및 시설 작물하고 버섯 작물은 농업용 시설물 또는 버섯 재배사 가입 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 시설 작물은 시설 안에서 키워지는 거죠. 근데 시설을 가입하지 않고 안에서 키워지는 작물만 가입하려한다. 안 맞지? 그래서 버섯 재배사는 버섯 작물은 버섯 재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시설 작물은 온해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가입 대상 시설 작물은 시설 작물은 딸기, 토마토, 오이 등 22개 시설 작물이 있고 버섯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4개 버섯 작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상품 내용은 아까 설명한 거하고 설명을 아까 처음에 소두에 설명했던 게 상품 내용인데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인 경우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는데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시설 작물은 여러분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시설 작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조건이에요. 먼저 첫 번째,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시설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시설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마지막으로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 가지 경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을 하더라도 시설작물은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어야지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 이것은 소수령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다음에 가로넣기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시설작물의 보장 조건. 다음에 넘겨보면 3번 버섯의 경우는 시설작물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보장을 해줬죠. 근데 버섯은 시설물, 즉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버섯은 보상을 해줘요. 시설작물하고 버섯의 보상 범위가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 한번 넘겨보셔. 거기 보면 동그라미 밑에 특별약관 동그라미 5번에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죠. 거기 한번 쭉 보셔.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이 뭐예요?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표고버섯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근데 이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보장을 해 주는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서 봤어요? 시설작물에서 보상하는 거하고 똑같죠? 바꿔진 건 표고버섯하고 시설작물하고 그것만 좀 바꿔 있어. 그러죠? 이 두 가지, 즉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인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특약으로 보장받는 게, 자,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버섯 작물의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버섯의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 또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표고버섯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정리하면 자, 시설작물하고 버섯하고는 보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설작물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다음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 피해를 보상을 해줘. 그리고 세 번째,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시설작물에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 반면에 버섯은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손해를 입은 버섯만 보장을 해줘. 단
단,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특약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해줬고, 특약에 의해서 나머지 두 가지 시설작물에서 보장해주는 두 가지가 뭐 어떤 거? 피해가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버섯 작물의 피해가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버섯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다음에 기상특보 관련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버섯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자,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하고, 다음에 시설작물하고 버섯작물하고 거의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보게요. 자,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는 전산으로 산정된 기존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 자, 여기서 복습.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해서 80에서 130% 그랬었죠.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버섯 원예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 그러면, 최저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 그러면 그 금액에다 0.8을 많이 해. 80에서 130%는 비가림 시설이고, 원예 시설하고 버섯집 회사는 90에서 130%다. 자, 부대 시설은 산정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자, 시설작물하고 버섯작물은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가액의 가장 높은 가액을 중심으로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을 해. 50% 하든가 60% 하든가 90% 하든가 100% 하든가. 자, 이러면 네 가지가 다 끝났는데,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에서 주의할 거. 자, 전산으로 기준 금액이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어요. 즉,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유리온실이라든가 경량 철골조라든가 비규격 하우스라든가 내재형 하우스, 얘들은 전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그리고 버섯 재배사에서는 콘크리트조라든가 경량 철골조라든가 마찬가지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전산으로 기준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유리원실 또는 경량 철골조. 자, 버섯 재배사에서는
콘크리트죠. 또는 콘크리트하고 뭐지? 갑자기 경량철골조. 이 두 개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아무리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도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 기준이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 금액이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이 교재에 지금 버섯재배사에만 나와 있는 게 있어. 버섯재배사에만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왜 버섯재배사만 보험가입 금액을 이걸로 따로 떼어놨는지는 이해가 안 돼. 제조달가액 특약 미가입 시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하여 시가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책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위아래 똑같이 적용돼야 될 건데 지금 버섯재배사에만 그 말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교재가. 자, 제조달가액 특약이 뭐라 그랬어요? 동질의 새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달가액. 그래서 자, 조금 있다가 보험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원래 온해시설이나 버섯재배사는 시가 보상이 원칙이에요. 시가 보상이. 시가라는 건 이렇게 현재 시점의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한 것. 원칙인데 제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면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건데 지금 위아래 다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버섯재배사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자, 다음에 시설재배 버섯, 시설작물은 포인트가 연간 재배 예정인 작물 중 보장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의문사항 없으시죠? 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일단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에 대한 보험금을 먼저 볼게요. 자, 농업용 시설물 손해보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네. 그래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하냐? 보험금은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과 보험가입 금액 중 작은 것을 보험금으로 줘요. 저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에 또는 버섯재배사에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90에서 130% 범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보험가액은 1,000만 원인데 얘에 90%만 가입을 했어. 그럼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요? 900만 원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900만 원 같아져 버리겠네. 자, 1,200만 원인데 90%만 가입을 했어. 그러면 298.
천공 80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보상하는 손해로 이 하우스가 전파가 돼 버렸어. 그러면 얘의 손해액은 얼마예요? 전파니까 1080만 원이 전체 손해액이야.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을 빼면 98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보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이 더 적으니까 이 금액을 주게 되고,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20%를 가입해서 12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해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커버리겠죠. 그럴 때도 이 금액을 주면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어. 더 작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은, 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이 1100만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랬을 때는 작은 금액을 준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자, 손해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교재를 보면 손해가 생긴 때와 고대서의 가액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자, 그런데 보험금 산출 방법은 한 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 그 밑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 공식이 나와 있죠. 자, 조금 이따 다시 자기 부담금 설명을 할 텐데,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의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결정이 됐죠? 손해액의 10%를 기준으로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피복제 단독 사고인 경우는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나 온해시설 버섯 재배사는 화재로 인한 사고 시, 사고 원인이 화재로 인한 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미적용된다 그랬어. 왜? 특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림 시설은 특약으로 가입을 하지 않죠. 보통 약관으로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줘. 그래서 해가림 시설에는 화재로 인한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이 미적용된다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 원해시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나 아는 문제 나왔다 그러고 아주 앞뒤 안 보고 다 써. 자기 부담금 계산하고 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항상 그래요. 시험 볼 때 문제를 먼저 충분히 읽어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라. 그래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쭉쭉 써놓고 제일 밑에 사고 내용, 화재 이렇게 딱 써졌는데 그걸 못 보고 답에다가 자기 부담금 다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사고 원인이 화재인 경우는 자기 부담금은 0원이요.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시설 작물입니다.